네.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네,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간이 뭐죠? 기간이? 기간하고 기한하고 그 차이가 뭐예요? 뭐 이거는 쉽잖아요. 기간은 말 그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학 기간. 그죠? 뭐 7월 며칠부터 뭐 8월 며칠까지 그러잖아요. 기한은 뭐예요? 기한은. 그죠? 언제까지. 상속세 신고 기한. 그죠? 상속개시 속하는 날의 말로부터 6개월 내. 증여세 신고 기한. 그죠? 증여받은 날에 속하는 날의 말로부터 3월 이내. 언제까지란 얘기죠. 그거 아시고. 그럼 원칙, 기간과 기한은 국세기본법,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 민법, 이게 바로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법 우선 원칙이에요. 민법이 일반적인 사람 살아가는 관계를 법으로 정한 거고요. 그중에 세금에 관한 것만 특별히 정한 게 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이 민법보다는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 원칙. 세법이나 기본법에 따른다. 물론 요 내에서는 또 얘가 우선되는 거죠. 얘가. 근데 얘보다는 또 뭐가 우선된다고? 세금 중에서도 특별히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한 거는 관세법이니까 그게 좀 더 특별법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특별법 우선 원칙. 그래서 요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이건 특별한 의미 없고. 그러면 이건 사실 민법 얘기입니다. 이거는. 민법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 그래서 이거는 민법이니까 원래 시험에 나오면 안 돼요. 근데 한 번인가 나왔어, 이게. 그래서 원래 제 생각으로는 이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민법에서. 근데 뭐 나왔으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출제 확률이 높지는 않다 이겁니다. 높지는 않다. 이게 그냥 부담 없이 이것도 들으세요. 기산점 언제부터 그럴 때 초일불산인 말산. 여러분들 네, 그냥 제가 너무 딱딱하니까 그죠? 네, 사실은 제가 네 이제 그 저번 주말에 옛날 고등학교 동창들을 몇 명을 봤거든. 그래갖고 막 옛날 얘기하면서 이제 그랬거든.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만약에 뭐, 네, 뭐 미팅을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뭐 상대방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또 상대방이 어떤 뭐 남자가 됐건. 근데 그 친구가 우리 10일 뒤에 보자 그런 거예요. 10일 뒤에. 그 10일 뒤에 보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이 7월 17일이야. 만약에 7월 17일인데 10일 뒤에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며칠 날 보는 거예요? 며칠 날 보는 거예요? 네? 나 이거 안 나가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 막 그러면. 근데 며칠 날 봐야 돼요? 7월 17일인데 10일 뒤에 보자. 10일 후에 보자 그러는 거죠. 27일이지, 27일. 근데 평소에는 27일인데 갑자기 이것 놓치면 안 돼. 진짜 중요해. 그러면 갑자기 바보가 되죠. 걸을 때 자연스럽게 걷는데, 그죠? 꼭 훈련받을 때는 갑자기 이상한 애들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오늘이 7월 17일이니까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그러면 끝장이죠.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뭘 잘못하는 거죠? 그죠? 초일불산이. 초일불산이. 17일 날 오늘 보자. 오늘 빼고 18일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죠.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초일불산. 그게 민법이라는 게 결국 사람 관계 일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걸 법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힘 빼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활해 왔던 것들. 이게 초일불산이. 그리고 말일산이. 이겁니다. 이게 기산점이에요. 이게.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연령계산. 여러분들 민법에서 이 규정을 정할 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 그대로 정부에 관한 어떤 행정법이라든가 이게 다 연결되는 거니까 그 기본 사항이니까 결국 이 날짜 가지고 말 그대로 세금도 부과하고 이날 기준으로 다 부과를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무슨 규정을 뒀냐면 예외 규정을 이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적용될 때는 오히려 예외를 둬가지고요. 이걸 바꿔버려요. 초일 산입으로. 예외적으로. 그게 세법에서 뭐가 있냐면 일반 이제 다른 행정법에서도 나올 텐데 연령 계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세금 가지고 계산을 하면 소득세법에 소득공제 여러분들 그때 기초재론할 때 기본공제 있잖아요. 무조건 1인당 150만 원.
그리고 세액공제 가면 자녀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자녀 세액공제. 올해 애가 태어나면, 그죠? 첫 애는 30만 원, 둘째라면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씩 이거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하고 30만 원씩 하고 그걸 50만 원씩 뭐 그걸 받으려면 얘가 부양가족에 들어가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걔가 12월 31일 날 딱 태어난 거예요. 12월 31일 날 딱 태어났어요. 2021년 12월 31일. 그러면 2021년도 그 집 아빠가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얘를 기본계 대상자에 넣어가지고 기본계 150만 원하고 자녀세액공제 다 받아야 돼요. 초일 불산임이니까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초일 불산임 규정이 이 아빠한테 너무 불리하게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예외적으로 연령 계산할 때는 초일 산입. 그죠?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게 또 0시부터 시작하는 거. 그런 거. 오늘부터 요이 땅 합니다. 그런 거는 오늘 0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특히 민법도 아마 그럴까? 제가 민법을 정확히 모르니까 민법은 자신이 없네. 세법에서는 시간 개념은 없어요. 세법에서는 무조건 일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은 시작은 0시부터고요. 끝나는 거는 24시예요. 24시. 딱 밤 12시 땡 치면. 그러니까 여담으로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 특히 소득세 같은 경우가 이게 특히 이제 그 사람들 성격에 따라 사장님이요 좀 늦는 분들이 있어. 이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밀리는 거랑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사장님 자체가 자료를 늦게 줘가지고요 막 밀리는 경우가 있어. 그게 자칫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아주 극심한 예를 들면 5월 31일 밤 11시 40분인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이제 20분 남았어요. 20분. 50분에 딱 끝났어. 뭐 끝난 게 아니지. 그냥 억지로 끝낸 거지, 그거는. 그냥 끝냈어. 그리고 이제 전자신고를 해야 돼. 그죠? 이걸 그러니까 미리 켜놓는 거죠. 홈택스 미리 켜놓고 전자신고 하는 거죠. 이제 54분이야. 6분 남았어.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막 이게. 왜? 12시 땡 6분 지나가면 무신고야. 무신고 가능성이 20%야. 이게. 그죠? 물론 1개월 내면 50% 감면된다고 해도 10%야. 내야 될 세금을. 이게. 그게 작게는 몇십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크게는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거 6분 내에 못 끝내면 몇십만에서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손 떨리는 거지. 이게. 그죠? 그러니까 24시까지 딱 끝나는 거예요. 0시부터고.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무조건 일자별로 계산합니다. 일자별로. 끝나는 거는 밤 12시 땡. 시작은 새벽 0시. 그죠? 0초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일단 초일불산이 예외. 요거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 그 다음에 만료점. 이제 끝나는 날. 끝나는 날은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날은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정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이거잖아. 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세, 상속 개시를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이거죠. 그러면 6개월 내면 그냥 6개월이 되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7월 달에 돌아가셨다. 그럼 7월 말일부터니까 8, 9, 10, 11, 12, 1월 말까지. 1월 말까지죠. 근데 8월 달에 돌아가셨다. 그럼 언제까지죠? 8월 달에 돌아가셨다. 그럼 9, 10, 11, 12, 1, 2.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고가 늦은 거예요. 세무서 가가지고 막 세무공무원 다리 붙잡고 조사관님 2월 달에 28일까지여서 아이 다른 달은 31일까지인데 3일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제가 2월 2일 날 아니 3월 2일 날 왔는데 이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 이거죠. 그냥 기간 말일 끝나면 끝나는 거다 이겁니다. 다만 어떨 때만 예외가 있느냐? 2월 28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야. 그럼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2월 28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럼 3월 1일 날이 일요일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죠. 그죠? 월요일, 그러니까 3월 2일까지 원래대로 법적으로 내면 되는 거야. 공휴일 빼고니까. 공휴일 빼고니까. 이게 그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공휴일은 세무서가 쉬잖아. 은행도 쉬고. 이게. 그래서 하여튼 신고 납부는요. 무조건 공휴일이 끼면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나 그런 것도 만약에 7월 말까지면 요번 달 7월 말일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8월 1일까지예요. 요번 달까지 신고해야 되는 거는. 이게 그래서 요게 그 다음 날까지고 기간을 주 월련으로 정할 때 여기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달력에 따른 거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간의 장단을 따지지 않는다. 1월 31일 3일이 더 있네. 2월 28일 2월 달에 너무 짧으네. 기간의 장단을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그달 말일까지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같은 얘기고요. 2번. 근데 주 월련에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7월 17일부터 1개월이다 이거. 아까 7월 17일부터 10일 뒤에 만나. 그럼 27일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7월 17일부터 1개월. 이것도 힘 쫙 빼보세요.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생각하면 한 달 뒤니까 8월 27일이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민법이라니까요. 그 민법 내용이 그대로 내려온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원칙대로 한번 따져볼까요? 이걸 원칙대로. 이거를 주월연의 1일부터 계산하지 않고 중간에 시작이 되면 최후의 주월연에서, 그러니까 최후의 8월 주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에 전일, 요게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전일, 이겁니다. 그러니까 7월 17일이면 초일 불산입이니까, 기산일은 언제입니까? 기산일은 7월 18일, 초일 불산입이니까. 그러면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은 언제예요? 해당하는 날은. 근데 1개월 뒤니까 8월, 아이고, 잘못 썼구나. 네, 1개월이니까 17일. 네, 17일, 죄송합니다. 예. 그럼 8월 18일이죠.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근데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에 뭐라고요? 전일. 그러니까 8월 17일인 거죠. 8월 17일. 기산일이 초일 불산입이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도 그 다음 날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일까지 이게 초일 불산입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막 돌아간 거죠. 우리는 그냥 힘 빼고 생각하면 그냥 뭐예요? 그냥 그죠? 이게 한 달이니까 17일부터니까 8월 17일까지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게 민법이다. 그게 민법이다. 이겁니다. 근데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는 그 월의 말일. 그러니까 만약에 최후의 2월 달이 가장 살에 들기 좋죠. 2월 달이. 만약에 이걸 1월 29일부터 1개월이라고 할게요. 1개월. 그러면 똑같은 얘기. 이것도 힘 딱 빼면 2월 29일까지인데 이게 올해는 윤년이 아니어가지고 29일이 없어. 2월 28일이야. 그럼 28일까지. 그죠? 28일까지 이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게 그래도 9월의 말일. 요게 민법 내용이다. 이겁니다. 신고 등의 기간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 신고 납부 기간이면 그 다음 날까지. 이게 됐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가동정지로 아까 제가 이제 개인이 그냥 신고할 때는 신고서 들고 세무서 가서 신고하지만 요새는 웬만하면 다 개인도 요새는 다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해요. 그죠? 거의 다 전자신고거든. 그러니까 전자신고니까 홈택서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신고한다고 그러거든, 이게. 그러니까 국세정보통신망에 신고하는데 장애로 가동이 정지돼. 이거 오해하지 마실 게, 우리 집 컴퓨터, 우리 사무실 컴퓨터가 장애가 된 게 아니에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홈택스 사이트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나도 안 들어가지고 다른 전국 어디도 안 들어가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내 컴퓨터가 망가진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인터넷 망이 지금 이게 지금 먹통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랬을 때는 뭐예요? 홈택스 거기가 복구된 날에 이것도 다음 날. 이 키워드 요게 시험에 나온 거. 다음 날. 그죠? 왜 그러냐면 복구가
저녁 때 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 뭐죠? 그 회사, 사업장 이런 데를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 회사는 9 to 5.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할 때까지. 이게 그때까지 못 끝내. 만약에 이게 복구가 밤 8시, 9시에 돼. 물론 늦게까지 야근하는 사람도 있지. 하지만 그걸 다 고려할 수는 없잖아요, 법에서. 그래서 무조건 다음 날까지. 그냥 다음 날까지.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요거 하나만 제가 써드릴게요. 서류 제출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서류 송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서류 제출은 쉽게 말하면 납세자가 신고서 제출하는 거예요.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납세자가 과세관청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이건 납세자가 약자예요. 항상. 이게 항상 약자입니다. 이게 납세자가. 네, 실제로 그래요. 네, 과세관청이 그죠? 납세가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면 과세관청은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꼬투리 잡는 거잖아. 얘 잘못 신고한 거 없나? 그게 훨씬 편하지. 그죠? 이게 우리는 이쁘게 꼬투리 안 잡히려고 이쁘게 만들고 틀리지 않으려고 이걸 제출하는 거고, 그중에서 뭐 잘못된 거 없나? 이거 확인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법에서도요, 납세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할 때는 뭐라고 그냥 발신주의 특례라고 그래요. 오늘 신고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만약에 소득세 신고다 그러면 5월 31일 날 세무서에다가, 그죠? 그냥 양천세무서에다가, 영등포 세무서에다가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편으로 우체국 가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달은 이틀 뒤에 6월 2일 날 도달해도 나는 5월 말까지 신고한 거야. 발신주의 특례예요. 오늘. 그래서 등기로 보내요. 오늘 도장이 꽝 찍히게. 이게. 그래서 이게 발신주의 특례입니다. 근데 과세관청에 보내는 거는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보냈어요. 근데 고지서가 나한테 안 와. 그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편물이 늦게 도달해가지고 내가 한 10일 뒤에 내가 고지서를 받았어. 그럼 나는 뭡니까? 고지서를 받아야 알지, 나는. 그래서 과세관청이 보내는 서류의 송달은 얘는 도달주예요. 얘는 도달주. 이게 다 납세를 보호하는 규정이죠. 이게. 그래서 일단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 일단 납세가 하는 거는 발신주의 특례, 과세관청이 보내는 건 반드시 도달해야 돼. 도달주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효력 발생 시기. 여러분들 이게 그 신고 납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물론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배울 성립 확정 소멸에서 확정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 확정 시기가 있고 확정의 효력 발생을 하는 시기가, 이게 두 개가 달라요. 이게 확정 시기하고 효력 발생 시기. 네,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게 확정에 대한 거니까 일단 하여튼 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때부터다, 이거 아시고. 비교,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건 서류 제출 발신의 특례고 제가 쓴 거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고지서 등을 보내는 거, 그래서 국세 행정처분을 알리는 거, 그게 고지서 보내는 거지. 넌 이제부터 이 세금 내야 돼. 그 얘기 바꿔 말하면 넌 이제부터는 나의 채무자야. 요 세금에 관한 거는, 이게 소득세가 됐건 법인세가 됐건 아니면 상속세 증여세가 됐건 아니면 종부세가 됐건, 예를 들어 종부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종부세 고지서에는 860만 원이 찍혀 있어. 그러면 고지서는 뭐죠? 과세관청이 보내는 순간이 아니라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는 날부터 이제 너는 860만 원에 대해서 채권자고 우리 과세관청이 860만 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채권자야. 너 그거 안 내면, 그럼 우리가 한번 고지했는데 안 내? 그럼 독촉장 보낼 거야? 그래도 안 내? 압류할 거야? 그래서 너 매각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860만 원 꼭 그러기 전에, 그런 나쁜 일 생기기 전에 빨리 내. 채권자에게. 그죠? 과세관청이 독한 채권자의 측면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온화한 국가의 측면이 아니라 그 느낌으로.
알리는, 이게 서류에, 그러니까 이걸 납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세가 봤을 때, 솔직히 국민들이 과세관청이 나한테 고지서를 언제 보내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게. 물론 이제 늘 세금 내시는 분들은 알지. 근데 여러분들 학생들은 언제 세금 언제 내는지 세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7월 달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지 알아요? 관심 없으면 모르지. 근데 집에 가봐. 부동산 소유자들은요, 아마 고지서가 왔을 거야. 혹시 없으면 아파트면은요, 아파트 한번 아빠 거기 아파트 우편함에 가보세요. 그럼 거기 껴 있을 거야. 이게 딱 요때쯤 와요. 요때쯤. 이게 그죠? 이게 그래서 원래 요때쯤에서 16일부터 말일까지 내게 만드는 거거든. 그리고 9월 달에 와. 그리고 종부세는 12월 달에 이제 내게 만드는 거고. 이겁니다. 그죠? 이게 뭐 얘기하다 거기까지 가지. 만약에 그 재산세 고지서, 물론 재산세는 지방세지만 종부세 고지서 받기 전까지 종부세가 내가 얼마 부과하는지 아나? 모르지. 본인이 홈택스 들어가서 막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는 한은 모르지. 그러니까 납세자는 받아봐야 알아요. 서류에 송달은 도달죄입니다. 근데 내가 소득세, 법인세, 내가 양도세를 신고한다. 내가 신고하는 순간 알잖아. 그러니까 서류 제출. 이건 제출. 이건 발신주의 특례 이거고요. 효력 발생 시기. 그래서 아까 서류 제출은 발신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기로 보내면 오늘 도장이 5월 31일 꽝 찍히면 세무서에 6월 2일 날 도달하더라도 나는 5월 31일까지 적법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신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이건 그날 신고된 거로 본다. 그죠? 만약에 경정 청구를 했다면 그날 경정 청구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세불복도 90일 내라고 그랬잖아. 90일째에 딱 내가 그걸 조세불복 이걸 했어요. 등기로 보냈어요. 그거를. 그죠? 과세관청으로는 뭐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한 2, 3일 지나 도달했어요. 그래서 나는 90일 이내에 한 거야. 발신주의 특례. 이겁니다. 청구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불분명시. 도장이 희미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 등기 우편은 전산으로 다 관리가 되는데 일반 우편이야. 이게 희미하고 이것도 도장이 안 보여. 이게 그랬을 때는 뭡니까? 역산합니다. 통산으로. 세무서에 6월 2일 날 도달했으니까 보냈겠지. 5월 말까지 역산해서. 불분명시에는 통상 소요되는 일수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 결국 발신주의 특례. 결국은 이겁니다. 보시고요. 그러니까 과표세액 신고할 때도 아까 말한 세금 더 낼게요. 수정 신고할 때도 세금 많이 낸 거 돌려주세요. 경정 청구할 때도 그래서 과표 신고, 수정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할 때 이겁니다. 불복 청구도 말씀드렸잖아요. 불복 청구 기간 내에 아까 90일 내라고 했잖아. 90일 이내에 제출을 했어. 근데 도달은 늦게 되더라도 오케이다. 법정 청구 기간 내에 한 거다. 90일 내에 한 거다.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발신주의 특례다 이겁니다. 이것도. 전자신고, 전자청구. 과표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했다. 아까 했잖아. 만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늦어진 거야. 5월 31일까지 막판까지 밀린 거야. 그죠? 5월 31일 전자신고로 하는데 그죠? 그 회사 거, 그 사업장 거 밤 11시 40분에 억지로 마감시켜버린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거 전자신고 파일 만들어가지고 신고하려고 하는 거죠. 막 손 떨리는 상황. 5월 31일 날 밤 12시 전까지만 땡! 하고 신고하면 된 거예요. 그러면 하하거리는 거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신고하려고 그러는데 12시 땅 지나버리면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허탈한 표정을 서로 짓는 거죠. 망했다. 네, 그럼 이제 밤에 이제 잠 못 자고 마무리 져가지고 서류 들고 이제 세무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조사관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12시 땡 넘어갔네요. 그죠? 그런 건 여러분들 나중에 받아주셔야 돼요. 네, 불쌍한 사람들이. 네, 그건 탈세하려고 일부러 늦은 게 아니라 물론 실수한 거지. 근데 그죠? 그건 그 정도는 그냥 다 받아줍니다. 그 정도는. 그죠? 받아주세요. 네, 불쌍한 사람들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며칠 늦게 오면 안 되지. 근데 진짜 다
다음날 일부러 막 오전에 막 얼굴 시커매져가지고 막 수염 덥수룩 해가지고 들고 왔어. 그죠? 그런 건 받아줘야지. 그런 거는. 이게. 과표 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전송되거나 전송된 때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요게 시험에 앞으로도 나올 거거든. 이게 몇 년 전에는요. 이게 입력된 때였어요. 입력된 때. 입력된 때. 근데 이게 국세청 홈택 사이트에 뭐가 있냐면 저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그냥 이제 일반 우리 같은 경우는 파일로 그냥 신고가 들어가거든. 이게 그냥 변환시켜가지고. 근데 이제 납세자가 본인이 직접 할 때는 아마 하다가 중간에 이게 임시 보관 기능, 하다가 완료 안 하고 임시 보관 기능이 추가가 된 거예요. 홈택스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이걸 입력한 때로 하니까 마무리 안 하고 제출 안 하고 임시 보관을 시켜놓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 시간 나면 추가로 더 해가지고 신고해야지. 그러는데 입력된 때면은 임시 보관해놔도 입력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변경했어요. 이걸로 전송된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완료하고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전송한 때. 그때. 그래서 이게 전송된 때. 요거로 개정이 됐습니다. 전송된 때로. 요렇게. 그래서 요게 물론 이거 몇 년 됐어. 몇 년 됐습니다. 이게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리고 전자신고를 하면 이게 부속 서류가 있잖아요. 이게 아예 전자신고할 때 맞물려서 들어가는 서류들이 있어. 이 회계세무 프로그램에서 아예 맞물려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매입, 생계한서 학계표 같은 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자는 이제 공급가액 명세서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당연히 들어가는 첨부 서류가 있어요. 양도세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서가 있고, 이제 거기 뒤에 이제 필요경비 내역서가 있고,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부속 서류들이 이제 뭐 입증할 만한 서류들을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는 게 있죠. 이제 요새는 PDF로 다 스캔해가지고 첨부 파일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홈택스로 그냥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거의 필요가 없는데 초창기에 첨부 파일로 안 들어가는 것들은 세무서에 직접 갖다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전자신고, 전자청구가 됐는데 서류 등의 일정한 서류, 이게 이제 일정한 서류라는 게 쉽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파일로 첨부가 안 되는 서류들, 그거는 10일 이내, 요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은. 그러니까 5월 말일까지가 아니라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예요? 6월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조금 늦게 갖다 내도 된다. 이건 직접 갖다 내는 거니까 세무서 가야 되니까. 그죠? 만약에 세무서가 그나마 한 군데면 그나마 가는데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는 저기 위에 뭐 의정부 세무서고요. 하나는 저 밑에 제주 세무서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직접 가야 되면.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다음 날 다 갈 수는 없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요거 10일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여러분들 기한 연장이 가장 큰 게요. 사실은 여러분들 신고 기한 연장하고 납부 기한 연장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국세기본법이고요.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징수유예가 있어요. 이거를 실무적으로 되게 많이들 헷갈려 했어. 실무적으로 이게 원래 옛날에는 기본법에 저 신고기간 좀 연장해 주세요. 근데 사실은 실무에서는 이거는 거의 없어. 근데 이거야. 이거 저 내일 돈이 없어요. 저 신고는 하겠는데 납부기간 좀 연장해 주세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요거거든요. 이게 납부기한 연장. 저
부가세 요번에 신고는 하는데 25일까지 신고는 하는데 납부는 조금 늦게 하고 싶어요. 저 소득세 요번에 5월 말까지 신고하는데 납부는 조금 늦게 하고 싶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납부기한 연장. 근데 징수유예도 세금을 징수하는 걸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얘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해요. 납부기한 연장을 실무에서는 징수유예 신청이라고 얘기도 많이 해요. 얘기도. 근데 명확히 말하면 다른 거죠. 이거는 납세가 신고 납부하는 세목일 때, 신고 납부할 때 납부를 연장해 주세요 이거고, 이거는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거. 고지하는 거 좀 늦게 고지해 주세요 라는 거죠. 징수유예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리니까 요거를 뺐어. 그래서 요거를 징수법으로 넘어가 버렸어. 이게. 그래서 지금은 기본법은 신고기한 연장 등등등등이 있고요. 납부는 징수법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합해 버렸어. 이거를 신고를 하건 고지를 보내건 하여튼 세금 늦게 내겠다는 거니까 통합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징수법에서 얘는 배울 거고, 이거는. 근데 규정은 옛날에 있던 규정이 똑같아. 옛날에 이 두 개가 같이 갔었거든.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기한 연장이다. 기한 연장. 기한 연장은 그래서 신고가 있고, 원래는 신고 납부였는데 납부가 징수법으로 가버렸으니까 납부가 기본법은 빠졌어요. 그리고 신청, 청구, 서류 제출, 통지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 청구, 뭐 말 그대로 뭐 경정 청구라든가 이제 그런 거겠죠. 이게 서류 제출 같은 거 좀 늦게 해도 됩니까? 이런 거죠. 통지. 근데 거의 없어 이건 사실. 얘도 별로 없어. 거의 없고요. 거의 이거예요. 그죠? 거의. 왜냐하면 신고는 할 수 있거든.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근데 법에서는 이제 경우의 수를 다 써놓은 겁니다. 법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기한 연장을 무조건 시켜주느냐? 사업자가 나 돈 없다고 무조건 기한 연장 시켜달라고 하면 무조건 받아주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항상 법에 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될 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 연장 사유가 첫 번째 나오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 연장은 신청 또는 직권. 제가 설명드릴 건 납세자가 신청하는 거였잖아요. 세무서에다가. 그죠? 네, 저 납부기한 연장 좀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제 알려주죠. 네, 어떻게 해서 무슨 서류 제출하세요? 홈택스 들어가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알려주죠.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요거 특히 요새 최근에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5월 말까지인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서 8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나왔어요. 부가세 연장하겠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꼭 빼. 아까 말씀드린 니네들은 돈 좀 있는 애니까 니네들은 빼고, 그게 이제 아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자는 제외. 그죠? 그러니까 원래 제목 자체가 영세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이라고 이제 공고를 해. 그거를. 그죠? 공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또 싫어하는 업체, 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외, 그럽니다. 근데 또 거기 예외 착한 임대인, 월세 깎아주는 또 착한 임대인은 또 해당이 되고, 이제 그런 걸 발표를 해요. 직권으로. 그럼 납부기한 연장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럽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신청해도 되고,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요거. 사유가 뭐냐, 이거죠. 천재지변. 두 번째가 납세자 동거 가족이 질병 또는 중상해로. 요게 옛날에는 6개월이 없었거든. 근데 본인뿐이건 아니면 본인의 아들이건 어머니건 동거 가족이어도 그죠? 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 가 있어요. 납부기한 연장해 주세요. 악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온 집안이 매달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6개월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러신 경험이 있나요? 그 정도 되면 이건 거의 암이거나 굉장히 중증일 때 큰 완전 집안 개판되는 거죠. 그죠? 집안에 한 분이 그래 버리면
정말 온 집안이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봐주겠다 이겁니다. 6개월 이상. 근데 뭐 며칠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요게 들어갔어요. 6개월이. 그리고 사망하여 상중.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우리나라는 상중일 때는 무조건 다 예외지 뭐 다. 그죠? 사망하여 상중. 이때는. 그래서 요거 예외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심한 손해 중대한 이익이. 대부분은 이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사업자는 납부기간 연장이고. 근데 여러분들 돈에 관한 거, 경제적인 거는 다 납부에 한한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거든. 기출문제에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다 징수법으로 이관돼 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과거 기본법의 기한연장 파트에서 문제 많이 나왔던 게 다 징수법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징수법에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오겠죠. 하여튼 돈에 관한 거, 경제적인 문구가 써 있는 거는 다 납부에만. 그러니까 요 사유일 때는, 그러니까 천재지변, 동거가족 6개월 이상 치료 사망 상중은 신고도 연장할 수 있고 납부도 연장할 수 있고 다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런 것들은 연장할 수 없어요. 납부만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기본법에서 실제로 법조문에는 얘가 삭제가 됐어. 실제로 얘가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기본법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실제 기본법에는 얘가 없어, 3번이. 근데 그냥 같이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징수법을 가면 다 써 있어. 왜 그래요? 얘네들 납부도 된다니까. 신고도 되지만. 근데 얘는 납부만 되니까 징수법에는 다 써 있어. 근데 기본법은 얘가 없어.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사유가 정전 프로그램 오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 정상, 이게 아까 그겁니다. 우리 집 컴퓨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사무실 컴퓨터가 잘못된 게 아니라 홈택스 사이트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고기간도 연장, 신고도 안 돼. 그죠? 그리고 금융기관 휴무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이것도 뭐예요? 은행 사이트가 다 다운돼 버린 거죠. 그죠? 아니, 납부 자체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홈택스에서는 신고도 할 수 있고 납부도 할 수 있고, 은행에서는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얘네들이 다운돼 버리면 다 안 되는 거지, 이게.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 서류 압수 정지. 이거는 드라마나 TV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검찰에서 그 뉴스 같은데 파란 박스 들고 와가지고 다 담아가잖아요, 이게. 그죠? 뭐 컴퓨터 하드디스크 같은 거 다 담아가는 거. 장부 서류. 이게 책자로 됐건 종이로 됐건 아니면 컴퓨터 파일 하드디스크건 하여튼 압수돼 버리면 신고할 자료가 없잖아, 이거를. 신고할 거 자료 뭐 영수증이라든가 하나도 없는데 뭘 가지고 신고할 거예요? 장부도 없는데 재무제표도 없고. 그러니까 이때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고도 못하고 납부도 못한다. 그 다음에 7번 납세의 형편,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형편, 경제적 사정, 아까 요거랑 비슷하죠, 느낌이. 돈에 관한 거, 경제적 개념에 관한 거. 돈에 관한 거, 경제적 상황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면 납부에 한한다. 그죠? 신고라든가 신청, 청구, 서류실 통지, 이건 연장 사유가 아니다. 납부만 연장되는 거다. 그래서 얘도 돈에 관한 거, 경제적 상황에 관한 거니까 납부에 한한다. 신고, 신청 이런 거는 연장 사유가 아니다. 납부만 연장되는 거다. 그래서 얘 징수법으로 이관됐다. 그래도 기본법에는 얘도 없다. 기본법에는. 징수법으로. 근데 징수법에는 다 있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8번. 요게 몇 년 전에 추가된 건데, 본인이 천재지변 화재로 장부가 다 소실되고 영수증 소실돼도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그 회사의 세무 대리인,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이라든가 세무 대리인이 화재가 나버리거나 그래 버리면 거기다가 맡겨놓은 영수증 같은 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 그럼 그때도 신고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 비슷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그죠? 아까 사업에 심한 손해 중대한 위기랑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때 그 두 가지는 징수법으로 이관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납부에 안 하는 거니까. 그 내용 써놓은 겁니다. 그 내용. 그럼 기한 연장의 기간 및 신청. 연장 기간 원래 기본이 3개월 내예요. 그래서 아까 코로나 때문에 납부 기한 연장할게요라고 납세가 신청 안 해도 직권으로 그냥 막 영세 사업자들은 그냥 납부 기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라고 할 때, 그죠? 그때도 뭡니까? 5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인데 언제까지 연장한다고 그러냐면 8월 말까지. 기본적으로 3개월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내에서 신청해라 그러거든, 원칙이. 물론 1개월 해도 되고 3개월 해도 되고 20일 해도 되고 되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넘어갈 수는 없다. 첫 번째. 근데 3개월이 돼도 그 사유가 해소가 안 되면 계속 사업에 심한 손해, 중대한 위기가 계속돼. 그러면 1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맥시멈 잡을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에요. 물론 1개월 잡아도 되고 2개월 잡아도 되고 맥시멈 3개월이고 그 다음에도 계속 추가 연장하고 싶으면 1개월씩만 연장할 수 있어요. 3개월하고 한 번에 3개월 확 갈 수는 없고 3개월하고 1개월 또 사유가 계속되면 또 1개월 또 1개월 또 1개월 그렇게 몇 번 할 수는 있어. 맥시멈 9개월까지.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요게 오히려 옛날 규정이 더 풀린데 원칙은 3개월 이내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신고건 원래 옛날에 납부건 옛날 거, 그 다음에 신청이건 아까 청구건 서류 제출이건 모두 답니다. 근데 최고 9개월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뭐였냐면 이거는 신고와 납부에 관해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빼고 결국 뭡니까? 얘네들은 맥시멈 3개월에서 1월씩 연장할 수는 있지만 9개월까지는 못 가. 근데 신고 납부만큼은 9개월까지 갈 수 있어요. 9개월까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9개월까지 가는데 납부가 징수법으로 이관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징수법에 가면은 똑같이 써 있어. 요 납부는 9개월까지 최대 연장할 수 있다. 원래는 3개월 이내에 정하는데 1개월씩 연장할 수 있는데 최대 9개월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징수법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얘만 외롭게 남았어. 신고 관련은 9개월까지 할 수 있다. 얘만. 근데 9개월까지 갈 때는요, 6개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거의 막판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과세관청도 채권자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너 그러면, 그죠? 꼭 느낌이 돈 받는 사람 채권자랑 똑같아. 사장님이 외상대금 못 받아서 미쳐버리잖아요. 사장님이 미쳐버리는 상황이 두 가지예요. 사업에 관련해서. 장사가 안 돼서 물건이 안 팔리면 미쳐버리는 거고, 장사가 잘 되는데 큰 외상대금 하나 못 받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회사 휘청하는 겁니다. 이게.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 거래처가 그래도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데야. 미안해, 김 사장. 내가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갚을게. 할 수 없지. 기다려야지. 인지상정으로. 근데 기다리는데 안 돼. 그럼 막판에 뭐라 그래요? 그럼 일부라도 갚아야지. 그 일부라도 해야지.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맨입으로 계속 기다려. 그럼 나는 어떻게 기다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채권자. 과세관청의 채권자로 6개월이 넘어가면 과세관청이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생긴 거죠. 야, 일부라도 갚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6개월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준등하게 3분의 1씩 내게 한다. 이겁니다. 막판 9개월까지 끝까지 그때 한 방에 줘. 그게 아니라 이제 점점 못 믿는 거죠.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요거 중요하고 신청 기간 기할 만료일 3일 전까지. 3일 전까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문제 하나 낼까? 그럼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5월 말까지잖아요. 그럼 아까 물론 이 법정 사유에 해당이 돼야 돼요. 이거에 자체에 해당이 안 되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할 수도 없고 신고기한 연장. 이 사유에 해당이 돼. 나 기한 연장 신청하고 싶어. 며칠까지 해야 돼? 3일 전까지면. 5월 31일이니까 30,
29, 28 그때까지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지. 그죠? 근데 5월 31일이니까 30일, 30, 29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뭐예요? 초일 불산입이 똑같이 거꾸로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초일 빼고 30, 29, 28일까지 신청하는 거죠. 이게 3일 전까지. 그래야지 이제 담당자가 보고 이게 승인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3일 전까지는 해야 내가 사유에 해당되네 그러고 이제 이거 허락을 해주는 거죠.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요. 기한 연장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리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연락 오는 거죠. 이게. 근데 3일 전까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까 사망. 그건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리고, 그죠?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어떤, 갑자기 뭔가 크게 다쳤을 때 이제 그러겠죠? 그건 기간 만료일까지, 5월 말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대부분은 뭐라고요? 아까 사업의 심한 손해, 중대한 얘기, 경제적 형편, 납부에 한하는 거. 신고는 보통 연장 안 해요, 신고는. 네, 그거는 뭐 허락도 안 해주고, 그거는 납부에 관한 거 뭐예요? 네, 그거는 뭐죠? 근데 그건 3일 전까지 해야 되겠지. 그건 돈이 없는 거지, 그건 사망, 상중 그런 거랑 다른 거잖아. 3일 전까지 해야 되는 거죠. 문서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한 연장. 네, 여기가 시간이 애매하네요. 이 건드리면 이게 할 게 많으니까 오늘은 서류의 제출, 기한 연장까지 하겠습니다. 저 서류의 송달 부분 과세관청에 보내는 거, 말 그대로 도달주의 원칙대로 하는 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원래 4회씩 하는데 일단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